F-35B 탑재된 경항모급 3번함 백령도함은 한국의 항공모함 1번함이 될 수 있을까? 독도급 대형 수송함 3번함 백령도함 가칭을 건조하는 사업이 곧 착수될 전망이다. 2010년 천안함 피력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가 보류했던 대양해군도 다시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복수의 정보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군 당국은 최근 독도급 대형 수송함 3번함 건조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한 소식통은 해군에서 지난 3월 검토에 들어갔다. 다음 달 합동참모본부에 공식 요청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지휘부의 의지가 아주 강하다.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2005년 독도급 대형 수송함의 1번함인 독도함을, 지난 14일 2번함인 마라도함을 각각 진수했다. 해군은 대형 수송함의 한 명을 동남서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성 이름을 붙이기로 했기 때문에 3번함은 백령도함이 유력하다. 백령도함은 이중 구조 갑판의 3만티 수준이어야 대형 수송함은 해병대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재해, 재난구조작전 지휘, 재외 국민철수, 국제평화유지 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독도급 대형 수송함은 배수량 14,500톤, 길이 199m에 폭 31m다. 해외에선 경항공모함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존의 독도급은 F-35B와 같은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군 관계자는 3번함은 1, 2번함과 달리 F-35B 운용 능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전투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갑판을 기존 독도함보다 더 두껍고 강도가 높은 철판으로 보강하고 전투기를 따로 넣을 수 있는 이중 구조 갑판을 채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독도함 1.1번함은 전차나 장갑차와 전투기를 한 층에 동시에 넣도록 돼 있어 전투기를 보관할 경납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차 등을 넣는 곳 위에 간판을 한 층 더 만들어 전투기 경납고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백령도함은 3만 톤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군 1함대 사령관을 지낸 김진형 예비역 해군 소장은 같은 급의 배가 3척이 있어야 한 척을 항상 바다에 띄울 수 있다며 독도급 3척은 해양 주권과 해상 교통로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번함은) 원래 노무현 정부 때 건조 계획이 잡혔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노무현 정부는 장차 주변국과의 분쟁에서 미군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는 대양 해군을 건설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독도급 3척 건조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상대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뒤 3번함 건조 계획을 취소했다. 통영, 남북관계 좋아져도 군사력 필요 강조. 3번함 건조 사업에 힘을 실어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개혁 2.0 토론회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보통 잠재적 적국이 될 수 있는 주변국이 불특정 위협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자주국방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라도 군사력 건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국방예산은
당초 국방부의 목표대로 올해보다 7%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개혁 2.0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남북한 간 긴장이 완화됐기 때문에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런 의견에 수긍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북한의 해가랴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삼축 체계 관련 무기 도입 사업도 당분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 경항공모함? 그건 아니고. 구닥다리? 해군 간판 상륙함. 오는 14일 진수될 대형 상륙함 마라도함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드디어 한국 해군도 약간의 개조만 거치면 경항공모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함정을 갖췄다는 기대와 최신 기술을 반영하지 못한 구닥다리 설계라는 혹평이 동시에 나온다. 둘 중 어느 것도 맞지는 않다. 다만 조금씩 사실이 섞여 있다. 마라도함에 대한 소문과 진실을 짚어본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동급 함정인가 이퀄 방위사업청과 해군의 공식 분류에 따르면 두 함정은 자매함, 즉 동급 함정이다. 마라도함은 독도급 2번 함이라는 것. 지난 2007년 독도함을 진수한 정부는 당초 3번 함까지 건조한다는 계획 아래 3번 함의 한 명까지 검토했으나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다. 돈이 부족한 탓이다. 빠듯한 예산 사정으로 잠수함과 고속함, 차기우유함, 신형 상륙함, 해상 초계기 및 해상작전 헬기 구입에 사업 순위가 밀렸다. 결국 한 번 함이 건조된 지 11년 만에야 2번 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군 당국의 결심이 없었다면 대형 상륙함 건조는 더 늦춰졌을지도 모른다. 만약 방사청과 해군이 독도급보다 성능이 향상된 신형 함정을 원했다면 마라도함을 볼 수 없었다. 새로운 함정 건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적어도 5에서 7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던 지난 2014년 대형 상륙함이 더욱 절실해진 군 당국은 구육지책을 택했다. 획득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업 성격을 양산 사업으로 잡은 것이다. 양산 사업은 승인과 예산 획득 절차가 빨라 마라도함 건조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 형식은 동급 함정, 내용은 다른 함정 독도급 이번 함답게 마라도함의 외형은 독도급과 비슷하다. 특히 길이와 폭은 똑같다. 그러나 내용은 다르다. 유럽제 레이더를 사용하던 독도함과 달리 마라도함은 이스라엘 엘타사가 개발한 고정형 다중 이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해 360도 전방위에 대한 감시가 용이하다. 무장도 다르다. 독도함은 자체 방공무기로 미국 제련 미사일 발사대 1기와 네덜란드제 근접방어무기인 골키퍼 시스템 2기를 갖춘 반면 마라도함에는 미국제 근접방어무기 1기와 최소 단위의 수직 발사관의 국산 유격 미사일인 해군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다. 국산 해군 미사일 개발이 성공한다면 마라도함의 대공 방어 능력은 독도함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교의 위치도 다소 바뀌었다. 가장 큰 차이는 비행갑판 이퀄 무엇보다 큰 차이는 갑판. 모형상으로는 식별이 안되지만 모두 7개로 나뉘어진 갑판 구역 중에서 마라도함은 2개 구역에서 MV-22 오스프리의 이착륙이 가능하다. 물론 독도함에서도 오스프리가 이착함에 성공한 적이 있으나 비상 상황을 가정한 일회성 실험에 그쳤을 뿐이다. 쌍발 엔진을 갖춘 오스프리가 수직이 착륙할 때 발생하는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갑판은 재질부터 일반 갑판과 다르다. 대형 상륙함으로서 마라도함은 다소 제한적이나마 어떤 종류의 회전익기도 영구적으로 이착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경항공모함 기능은 둘 다 없다. 독도함이 처음 건조된 2007년 국내외에서는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해리어 전투기를 탑재하는 경항공모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졌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이 같은 반응이 거세게 나왔다. 당시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아직도 한국을 소형 항공모함 보유국으로 분류하는 자료가 남아있을 정도다. 하지만 독도함은 물론 마라도함도 항공모함 기능을 갖기는 근본적으로 어렵다. 일각에서는 F-35A 전투기의 함성형으로 수직이 착륙 또는 스키 점프 대형 활주로를 이용한 단거리 이착함이 가능한 F-35B 전투기를 마라도함이 칠대까지 운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적재할 수 있을 뿐이다. 제트 전투기가 이착륙하면서 내는 고열은 회전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강하다. 경항모로 운용하려면 갑판은 물론 엘리베이터 등 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는데 건조비만큼의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항모로 개조는 가능할까? 항모로 쓰려면 비행 갑판 개조 외에도 필수적인 사항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속도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의 최고 속도는 23노트.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의 속도인 30노트대에 못 미친다. 항공모함 전단을 이루는 다른 전투함정보다 느리다면 항모 전단의 전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단거리 이착륙 시 필요한 맞바람 효과도 30노트로 달리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물론 고속을 내는 가스터빈 엔진을 안칠 수는 있으나 거대한 엔진이 들어갈 만큼의 함내 공간도 없어 보인다. 해군은 독도함이든 마라도함이든 개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한국 해군 간판 함정으로는 활용 가능. 마라도함이 해군에 인도되고 각종 테스트까지 끝나 2020년께 실전 배치되면 독도함에 걸린 과부하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주요 지휘관회 개최 장소나 각종 민군 행사에 동원돼 장병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함정 자체도 쉴 틈조차 없는 독도함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도함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출 작전을 총지휘하는 기함으로 활용된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대표할 대형 함정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해외에서 한국인들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 제외 국민의 대량 수송이 가능한 함정이 한 척 더 늘어난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선보인 독도함의 두 번 함이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건조된다는 사실도 공세적 병력 후사용 함정인 대형 상륙함이 평화 이미지가 강한 진보 진영 대통령 시절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야깃거리를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대형 상륙함 진수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급 상륙함의 진수식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척의 대형 상륙함을 요구했던 해군이 버려놓은 사업이 많고 예산 소요도 크기 때문이다.